리모나벤트 상품명 아콤플리아라고 하는 약물이 있습니다. 카나비노이드 리셉터 1, 즉 CB1 엔태고니스트입니다. 유럽에서 허가를 받아서 금연 보조제 혹은 항당뇨약, 비만약으로 쓰였습니다. 임상 데이터를 보면은 시부트라민이 체중의 5%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면은 리모나벤트는 약 10%를 줄여줍니다. 먼저 효능이 크게 놀라게 됩니다. 이는 아콤플리아가 억제해주는 시스템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모나벤트는 우울증, 자살 충동 등의 중추신경계 부작용이 시판 후에 보고되면서 판매가 금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회사에서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 즉 BBB를 통과하지 않는 CB1 엔태고니스트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최근에 리모나벤트를 가지고 다시 임상실험을 여러 번 했는데 부작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재평가했습니다. 최근의 임상 데이터는 오히려 우울증, 자살 충동을 완화해 주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조만간 리스크 베너핏 어세스먼트를 다시 해서 재출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라키도닉 엑시드 대사체인 AEA와 2H가 있습니다. 생긴 모양새로부터 아라키도닉 엑시드 대사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AEA는 아라키도닉 엑시드에 에사놀라민이 결합된 것입니다. 2H는 아라키도닉 엑시드에 글라이세롤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화나의 주성분인 THC를 익사지너스 에고니스트라고 한다면은 AEA와 2H는 인다지너스 에고니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AEA와 2H를 엔도카나비노이드라고 부릅니다. 마리화나는 파피루스에서도 사용례가 기록돼서 지금까지 전해질 정도로 인류가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생약입니다. 생리 활성을 나타내는 주성분이 밝혀지고 그 주성분이 결합하는 리셉터도 CB1, CB2 이렇게 두 개가 클로닝 되었습니다. CB1 리셉터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잘 연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CB2는 주로 면역세포에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을 뿐 그 역할이 잘 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면역세포에 존재하니까 면역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동물 실험 데이터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2002년도에 발표된 건데요. 쥐에게 2H를 주사해 주었더니 음식을 막 먹습니다. 식욕이 항진돼서 음식 섭취량이 증가하는데 그 효과는 용량 의존적이었습니다. 근데 CB1 엔태고니스트, 예를 들면은 리모나벤트가 되겠죠. 이거를 전처리했더니 먹는 음식량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요만큼 줄어들었죠. 아주 고전적인 실험인데요. 너무너무 분명하게 엔도카나비노이드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동물 실험을 통해서 엔도카나비노이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밝혀져 있습니다. 표로 정리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포살라무스 뉴클리어스 아큐벤스에 작용해서 식욕을 촉진시키고 헝거 시그널을 증폭시킵니다. 그리고 아디포즈 티슈와 간에 작용해서 중성지방을 생산하고 축적을 합니다. 머슬에 작용해서 머슬이 글루코스 업테이크를 하는 것을 차단합니다. 리업테이크 아니라 업테이크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장에 작용해서 장 머무름 시간을 길게 해서 최대한의 에너지를 흡수하게 합니다. 파무약사는 마리화나를 피는 사람을 2명 알고 있습니다. 2명 모두 미국에 살고 있는 흑인 아저씨인데요. 마리화나에 엔티 앵자이어티, 엔티 디프레선트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같이 있어보면 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아주 수다스럽고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날 밤에 마리화나를 피고 출근한 날에는 도저히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없을 정도로 입에서 역한 냄새가 납니다. 문헌에 나오는 바와 똑같이 식탐이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빅맥 1개를 먹을 때 항상 빅맥 2개나 3개를 먹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아주 뚱뚱했는데요. BMI 지수가 둘 다 35에서 40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마리화나의 주성분인 THC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해서 배고픔과 식욕을 증폭시킵니다. 그리고 중추에 작용해서 진통 효과를 나타내는데 예전부터 이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약용으로 많이 써왔습니다. 또한 브레인을 비롯해서 몸 여기저기에 리셉터가 있어서 인슐린 저항성을 야기하고 지방간을 만듭니다. 최근에 엔도카나비노이드 리셉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엔도카나비노이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리셉터는 CB1, CB2 두 가지가 있고요. 에고니스트는 아라키도닌 엑시드를 원료 물질로 해서는 2AG와 AEA가 만들어지고요. EPA 혹은 DHA도 엔도카나비노이드의 원료가 될 수가 있는데요. 약한 에고니스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작용하는 엔도카나비노이드 시스템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오메가3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오메가6가 너무 많아서 엔도카나비노이드 시스템이 왕성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그리고 엔도카나비노이드를 만드는 엔자임, 그리고 엔도카나비노이드를 분해시키는 엔자임, 이렇게 4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모유에도 인다지너스 카나비노이드가 상당히 함유되어 있습니다. 영아의 식욕을 돋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나비노이드 시스템 때문에 갓 태어난 아이는 배고픔을 느껴서 본능적으로 엄마 젖을 찾습니다. 엄마 젖을 빠는 영화를 보면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오메가3는 지방간을 잡고 식욕을 제어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인다지너스 카나비노이드 시스템을 제어하는 것으로 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1년의 동물 실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의 칼로리를 에탄올로 먹이거나 혹은 60%의 칼로리를 지방으로 먹이면은 2주 정도 후면은 지방간이 생깁니다. 이런 실험 조건에서 리모나벤트를 실험 동물에게 먹이면은 지방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CB1 유전자를 낙아웃시킨 쥐는 지방간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한편 식사와 상관없이 CB1 에고니스트만 먹어도 지방간이 만들어집니다. 리모나벤트의 지방간을 줄여주는 효과는 임상실험을 통해서도 잘 확립되어 있습니다. 지방간뿐만 아니라 피하 지방, 복부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도카나비노이드 시스템이 액티베이션 되면은 피하 지방, 복부 지방도 축적됩니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엔도카나비노이드 시스템은 에너지를 저장할 목적으로 고등 동물에 의해 차용되었습니다. 항상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겠죠. 며칠 동안 사냥을 공칠 때를 대비해서 에너지를 최대한 저장하는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엔도카나비노이드 시스템은 식욕을 증가시키고 장의 머무름 시간을 증가시켜서 최대한의 에너지를 흡수하게 합니다. 그리고 간, 근육, 지방 조직, 우리 몸 구석구석에 지방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게 합니다. 먹고 싶은 욕망을 일으키고 먹은 다음 행복감까지 느끼게 해주는 아주 무서운 시스템입니다. 지방간을 만들려면은 페리 엑시드를 만드는 일련의 엔자임들의 활성을 높이고 페리 엑시드를 분해시키는 효소들의 활성은 억제하고 간이나 지방으로부터 페리 엑시드를 분비하는 시스템은 다운을 시키고 혈중으로 페리 엑시드를 업테이크하는 시스템은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지방에서 분비되는 배부르다, 많이 먹었다 라는 의미를 가진 시그널인 렙틴을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이 모든 일련의 프로세스를 총지휘하는 것이 엔도카나비노이드 시스템입니다. 현대인에게 이 시스템의 존재는 경계 대상입니다. 현대인들은 언제나 원할 때에는 음식을 구해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엔도카나비노이드의 전구체인 아라키도닉 엑시드가 체내에 풍부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는 엔도카나비노이드 시스템이 강력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메가6, 3 섭취 균형을 정상화시켜 주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하나 배웠습니다. 약사들은 약을 중심으로 해서 해부학, 병리학, 생리학, 면역학 등의 학문을 배웁니다. 아마도 리모나벤트가 허가 취소 당하지 않고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면 엔도카나비노이드 시스템에 대해서 충분한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현대인에게 중요한 시스템이므로 이번 챕터에서
오메가3를 매개로 하여 공부하여 보았습니다.